77쪽 13번 풀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는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그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뜻을 알고 이 말뜻을 해석해서 식을 세우셔야 돼요. 0,0 말고의 해를 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노멀한 형태, 평범한 형태인 거죠. x 더하기 y는 3이랑요. x 빼기 y는 1이라는 가장 평범한 형태가 있고요. x 더하기 y는 3이랑 2x 더하기 2y는 6이란 형태가 있고요. x 더하기 y는 3이랑 2x 더하기 2y는 5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우선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연립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가관법으로 풀고 싶어서 이 문제는 그냥 y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변끼리 더하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 더하면 2x는 4가 돼서 x는 2가 되고요. y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게 가장 평범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원래 해가 몇 쌍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해가 한 쌍이 나와야 됩니다. x값 하나, y값 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저거를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것들의 해를 모으다 보면 찍다 보면 직선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즉 x 더하기 y가 3이라는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3이라는 방정식은 해가 2,1도 있죠. 2,1, 1,2, 0,3, 3,0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어떤 직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란 직선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x-y가 1이라는 것도 2,1, 3,2 되게 많겠죠. 2,1, 3,2, 1,0 이렇게 찍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직선이 나올 겁니다. 많은 점들이 나오고 그 점이 결국 직선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직선과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있고 그게 해가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방정식에선 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프는 어떤 거다? x 더하기 y는 3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 x 빼기 y는 1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 그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점, 2,1이라는 점은 그래프의 교점이자 연립방정식의 해. 그래서 원래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정식 풀이와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프는 1차 함수를 공부하시고 보시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까지만.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죠. 1번식과 2번식이 결국은 똑같은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소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x를 소거하고 싶어서 y를 구했는데 y가 0이 아니고 0 곱하기 y는 0꼴이에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을 배웠어요. 0 곱하기 x가 0꼴이면요. 해가 무수히 많죠. 뭘 넣어도 다 성립하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y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y가 많기 때문에 x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2로 약분하면. 그럼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아까 2,1, 3,0, 1,2, 0,3 이런 직선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빨간 직선과 파란 직선이 겹치죠. 겹치는 무수히 많은 점,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되겠죠. 이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고 이건 교점이 한 쌍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x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6이 된 건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2x 더하기 2y는 5여서 x를 소거하려고 봤더니 y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y도 없어지는데 문제는 상수항이 안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해가 없는 꼴이 있었습니다. 0 곱하기 x는 1꼴 해봅시다. x에다가 뭘 넣어도 왼쪽은 0이 돼요. 근데 오른쪽은 떡하니 1이죠. 그러면 이런 꼴은 해가 그렇죠. 없죠.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y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x값도 존재하지 않겠죠. 해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x 더하기 y가 3이니까요. 2,1, 3,0, 1,2 이런 애고요. 얘는 어떤 애냐면요. x에다 0을 넣으면 y가 2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0,4니까 2분의 5 여기 되고요. 또 뭐 1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친구가 되냐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친구는요. 얘랑 평행한 애가 돼요. 만나지 않고 평행한 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직선과 직선의 상태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평행한 상태가 되면 교점이 없고요. 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해의 형태는요. 딱 세 가지예요. 한 쌍이거나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런데 얘 말고 해를 또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쌍 말고 또 해를 가진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소리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은 뭐냐면 x하고 y가 같이 없어져요. 상수항도 같이 없어져요. 덩달아서 없어져요. 어떻게 왜 없어지죠? 얘를 2배 했더니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의 b가 다 똑같은 거예요. 1대2, 1대2, 1대2로 다 b가 똑같을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요. kx-3y는 0, x항, y항 숫자항 놔두고요. 여기도 x가 있죠.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x-kx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kx-3y는 0이고요. 요거는 x로 묶어주면 2-k의 x 더하기 y는 0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앞에 여기가 -3이죠. 여기는 1이죠.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배 했을까요? 그렇죠. -3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얘도 여기다가 -3을 한 게 2-k에다가 -3을 곱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k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하고 1, 1대2, 1대2, 1대2. 그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보시면 돼요. 여기가 1대2, 여기 비율이죠. 여기도 비율이 1대2, 여기도 비율이 1대2. b가 그러면 그걸 분수로 쓰시면 2분의 1, 2분의 1. 이게 다 같으면 같은 비로 연동이 되면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분의 요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k분의 요 개수분의 요 개수가 요 개수분의 요 개수랑 같다라고 쓰시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거 아시죠?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3에 2-k는 k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요거에 -3배, 요거에 -3배. 그래서 풀면 -6 플러스 3k가 k가 되고요. 이 k는 6이 되니까 k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 이 해가 무수히 많은 0,02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연립방정식이 0,02의 해를 갖는다 결론 내시면 돼요.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와 상수항의 개수의 비가 다 같다. 1대2, 1대2, 1대2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5번 풀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